자, 앞서 과제에서 작성했던 컴플렉스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클래스에는 하나의 생성자를 두고 객체 생성 시 실수부와 허수부를 초기화할 값을 인수로 전달받도록 구성을 했고, 각각의 매개 변수에는 0이라는 기본값을 부여해서 객체 생성 시 아무런 인수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0의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생성자의 인수로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를 주는 대신에 인자 없는 생성자를 하나 더 오버로딩해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두 생성자가 하는 일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기본값을 가지고서 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도록 했어요. 특히 객체 생성 시 첫 번째 인수만 지정하고 두 번째 인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첫 번째 인수는 실수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두 번째 인수에 대한 부분은 기본값 0이 사용되어져서 내가 설정하는 하나의 복소수를 실수부만 갖고 있는 복소수로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의 멤버 필드에는 포인터 변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소멸자가 필요 없는 그런 클래스가 될 거예요. 다만 객체 생성과 소멸에 대한 시점들을 다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성자와 소멸자 부분에다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각각의 출력문들을 추가해 주어서 현재 생성자에서는 객체가 생성됐다라는 메시지를, 또 소멸자에서는 어떤 멤버를 갖고 있는 객체가 소멸됐다라는 내용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메인 함수 내에서 하나의 복소수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저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객체가 생성되어지는 시점의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복소수 객체가 생성됐다라는 메시지를, 또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그 메인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생성되어지는 객체가 소멸되어지는 시점에 현재 1 플러스 2i라는 값을 갖고 있는 객체가 소멸됐다라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만 이 복소수 객체를 call by value 형태로 전달되어지는 show라는 함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로 값의 복사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복소수 객체에 대해 show complex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어요. 자, 우리가 예상해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메인 함수에서 생성되어지는 객체의 복사본을 받게 되어지니까 17번째 줄 역시 하나의 복소수 객체가 생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 생성되어진 복소수 객체는 적절한 출력을 수행을 한 다음에 show 함수가 호출이 끝나면서 매개 변수 객체는 소멸되어지고, 더불어서 메인 함수로 복귀하고 나서는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역시 메인 함수에서 정의되어진 C1이라는 객체가 소멸되어지는 수순을 갖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두 번의 객체 생성과 두 번의 객체 소멸 과정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자, 수행 결과를 살펴봅시다. 메인 함수에서 C1이라는 객체가 생성되어질 때 컴플렉스 객체가 생성됐다라는 메시지가 잘 표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show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C1이라는 객체를 17행의 C라는 매개 변수 객체로 값을 복사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17행에 의해서 하나의 복소수 객체가 새로 생성되어지는 일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출력되어진 결과에 보면 생성자에 의해서 출력되어지는 것은 한 번만 출력이 되어져 있고, 바로 함수 내에서의 출력문들이 적절히 출력되어지고 나서는 show라는 함수가 호출축으로 복귀되어지면서 하나의 객체가 소멸되어지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또 하나의 객체가 소멸되어지는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를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 호출 전후에 또 다른 출력문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 첫 번째 출력문들은 함수가 끝나면서 출력되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객체가 2개 소멸했기 때문에 생성되어지는 객체 역시 2개가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C1이라는 객체를 어떤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생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객체를 함수의 인수로, 그 인수가 기본적으로 클래스 타입의 인수이다 라고 한다면 call by value에 의해서, 즉 인수의 값이, 즉 하나의 객체의 값이 다른 객체로 그대로 복사되어져서 전달되어진다 라고 했고, 이 C라는 객체는 C1이라는 객체의 복사본 객체이지만 별개의 객체이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하나의 생성자 호출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는
명시적으로 어떤 두 개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호출되어지는 생성자이고, 이렇게 기존의 객체 값이 복사되어지면서 객체가 생성되어질 때에는 앞서 명시적으로 작성한 생성자가 호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제공되어지는 두 번째 생성자인 복사 생성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생성자라 함은 어느 순간에 호출되어지는지 또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지를 이전에 살펴봤던 생성자와 구분을 해서 잘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서 변수나 레퍼런스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C 언어 스타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선언문에 할당 연산자 equal과 같은 기호를 이용을 해서 현재 선언되어지는 변수나 레퍼런스에 초기 값들을 각각 지정해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equal이라는 기호는 할당 연산자라기보다는 현재 num이라는 변수에 20의 초기 값을 갖도록 설정해라 라는 그런 의미의 하나의 표식에 불과할 것이에요. 즉, 이 구문은 num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변수에 20의 값이 대입되어지는 일이 별도의 문장으로 따로따로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num이라는 변수가 메모리를 할당하면서 그 초기 값으로 20의 값을 갖도록, 또 ref라는 정수형 레퍼런스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num이라는 이름이 참조하는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그런 구문이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이렇게 equal 사인을 이용을 한 초기화 방법은 기존의 C 언어에서부터 유래되어지는 방법이고, C++에서는 새로운 방법의 초기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하나의 변수나 레퍼런스를 선언을 하면서 마치 객체 생성 시 생성자 함수를 통해 그 객체를 초기화하고자 하는 인수를 지정하듯이 식별자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초기 값들을 기술하는 방법을 통해서 초기화하는 문장들을 작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num이라는 정수형 변수는 20의 초기 값으로 설정해라 라는, 또 ref라는 정수형 레퍼런스는 num이라는 변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설정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복소수를 나타내기 위한 complex라는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메인 함수에서 우리는 복소수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문들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C1이라는 객체는 명시적으로 두 개의 인수를 받는 생성자가 호출되어져서 1 플러스 2i 값으로 설정이 되어지겠죠. 자, 다만 C2나 C3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다른 객체로부터 초기화되어지는, 즉 C2 같은 경우에는 C 스타일의 초기화 방법을, C3 같은 경우에는 C++ 스타일의 초기화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표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개의 구문은 동일한 문장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의 식별자를 갖는 객체를 새로 생성을 하는데 그 객체는 기존에 자기와 같은 타입의 이미 존재하는 다른 객체로부터 초기화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C1이라는 이미 적절한 초기 값으로 초기화되어진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문장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C2라는 이름의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객체의 내용으로는 초기 값으로 지정되어진 C1이라는 객체의 내용을 비트 바이 비트 복사하는 방식으로 초기화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미 존재하는 C1, C2 객체에 대해서 C2 C1과 같은 하나의 대입 연산을 사용한 것처럼 기존의 C1이라는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비트열을 그대로 C2라는 객체에 복사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C1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C2 객체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C 언어 때 구조체 변수가 다른 연산자들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입 연산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구조체나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의 비트열들을 그대로 새로운 영역에 대입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객체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새로운 객체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C++ 스타일의 초기화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구문은 C2라는 컴플렉스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같은 타입의 객체를 인수로 받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이 두 경우 모두 다 C1이라는 객체를 복사받으면서 새로운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는데, 그런 생성자를 우리는 복사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즉,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기존의 객체를 C 스타일의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던 C++ 스타일의 초기화 방법을 사용을 하던 모두 다 이 객체들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객체들을 전달받는 복사 생성자가 내부적으로 호출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시작에서 다뤘던 예제를 다시 살펴보면, 현재 매개 변수 C라는 객체는 함수 호출 시 실인수 값으로 자동으로 초기화되어지는, 즉 매개 변수가 생성되어지면서 실인수 값으로 복사되어져서 초기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생성되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지정한 인수를 2개 갖는 생성자는 이 순간에 호출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복사 생성자라는 함수의 선언부를 보면 이 역시 생성자이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은 현재 클래스 이름과 동일할 것이고, 반환 자료용은 명시하지 않는 형태의 함수 선언과 정의를 갖게 될 것이에요. 다만 함수의 매개 변수 유형을 보면 현재 생성되어지는 클래스와 같은 타입의 다른 객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는 컴플렉스의 매개 변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객체를 전달받아야 되다 보니까 객체는 덩치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달받기 위해서 call by reference 형태를 취하기 위한 컴플렉스의 레퍼런스를 매개 변수로 갖도록 하되, 이 생성자 함수 안에서는 이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 객체의 값을 참조만 할 뿐, 이 객체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const reference를 갖도록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과 같은 클래스 타입의 const reference를 매개 변수로 갖는 생성자를 복사 생성자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매개 변수 유형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복사 생성자인 경우에는 오직 하나만 선언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사 생성자는 어떤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생성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과 같은 타입의 다른 객체 값으로 초기화되어지는, 즉 복사되어져서 초기화되어지는 일을 처리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그런 함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서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에 이렇게 복사 생성자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 예에서 보면 현재 C1의 값이 C의 값으로 적절히 복사되어져서 그 안에서 1 플러스 2i라는 실인수 영역의 객체가 복사되어 제대로 처리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이렇듯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작성한 클래스에 복사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컴파일 타임 때 컴파일러에 의해서 복사 생성자를 하나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 복사 생성자를 디폴트 복사 생성자라고 명명을 해봅시다. 다만 기존의 객체의 복사 생성 시 초기 값으로 지정되어지는 객체의 값이 비트 바이 비트 그대로 복사되어지는 일은 내부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복사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빈 껍데기만의 형태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객체의 경우에는 우리는 굳이 복사 생성자를 구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앞선 과제로 작성을 했던 포인터 멤버 필드를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대한 복사 생성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C2라는 객체를 새로 만들면서 기존의 컴플렉스 리스트 객체인 C1 객체로부터 복사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여기를 괄호 표현을 쓰던 혹은 이퀄 표현을 쓰던 동일하게 내부적으로는 C2 객체를 위해서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현재 C1 객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동적 할당되어지는 복소수 배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컴플렉스 포인터를 갖고 있고, 이 컴플렉스 포인터를 통해서 현재 객체 외부에 존재하는 동적 할당된 영역에 대한 시작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C2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복사 생성한다 라고 한다면 현재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 필드 값들을 그대로 비트 바이 비트 복사해서 새로운 객체 C2를 생성하다 보니까 현재 복소수 배열 3개짜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 3이 그대로 복사되어지겠죠. 더불어서 현재 동적 할당된 공간은 1000번지이기 때문에 이 1000이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는 리스트라는 변수 역시 1000번지라는 값이 그대로 복사되어져서 결과적으로 C1과 C2라는 두 개의 객체가 하나의 동적 할당된 영역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경우 왜 문제가 되어지겠어요? 보통 내가 어떤 값을 복사받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둘은 동일한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다만 내가 복사본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얘를 수정하거나 얘를 수정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수정 여파가 다른 객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 두 객체가 하나의 동적 할당된 영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C1 객체의 첫 번째 복소수 값을 변경을 하면 그것이 곧 C2 객체의 첫 번째 객체 값이 바뀐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객체의 멤버 필드 값들을 그대로 비트 바이 비트 복사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얕은 복사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저 초기 값으로 지정되어지는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BTR 값들을 그대로 새로 생성되어지는 객체에다가 할당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객체를 복사했다라고 한다면 이 동적 할당된 영역을 새로 만들어서 그곳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각의 멤버 변수들이 똑같은 값을 갖도록만 복사가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더라 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얕은 복사로도 충분하지만 앞에서 봤던 컴플렉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포인터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단순한 얕은 복사로서는 충분한 객체가 복사 생성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C1을 복사받은 C2라는 컴플렉스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C1이 유지하고 있는 배열과 똑같은 배열을 갖고 있는 새로운 C2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포인터 변수의 값을 그대로 복사해 오는 것 대신에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동적 할당된 영역까지도 복사해 올 수 있도록 하는 즉 그저 포인터 변수의 값이 아니라 그 포인터 변수가 간접 참조하는 곳까지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사 방법을 얕은 복사와 대비해서 깊은 복사라고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는 컴플렉스 리스트와 같은 객체가 얕은 복사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리해 봅시다. 두 객체의 포인터 변수가 동일한 동적 할당된 영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것처럼 두 객체 중 어느 하나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어지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즉 복사되어졌다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겠죠. 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두 객체가 동일한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두 객체 중 어느 하나가 소멸하게 되어지게 되면 즉 C1과 C2가 모두 다 메모리 1000번지를 할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C2라는 객체가 먼저 소멸되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는 C1 객체의 리스트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의 복사본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C2가 소멸되어지는 시점에서는 C2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질 것이고 그 C2의 소멸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포인터 멤버가 가리키는 영역을 할당 해제해주는 작업들이 일어나겠죠. 즉, 이 메모리 1000번지 영역이 이제 할당 해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C1 객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유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다른 객체에 의해서 소멸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질 것이고 또 C1 역시 소멸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할당 해제되어진 1000번지를 또 해제해 주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문제점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보면 객체가 생성됨과 동시에 기존 객체로 초기화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일어나겠죠. 앞에 나와 있던 구문처럼 명시적으로 이렇게 특정 객체로 초기화되어지는 객체 생성 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요. 앞선 매개 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로 호출했을 때 객체를 call by value에 의해서 인수의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한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 매개 변수 객체가 복사 생성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어떤 함수가 return by value에 의해서 객체를 반환하게 되어지면 반환되어지는 객체가 복사 생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는 내가 명시적으로 객체를 복사 생성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함수와 연관되어져서 자칫 우리가 객체가 복사 생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call by value에 의해서 객체를 전달하지 않고 call by reference나 call by address 방법으로 함수의 인수로 객체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생성되어지는 객체를 만들어서 return by value에 의해서 반환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저 프로그래머가 복사 생성하는 일들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깊은 복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복사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제공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어떤 클래스가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고 객체 외부에 동적 할당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생성자뿐만 아니라 복사 생성자까지 제공해주는 것이 더 안전한 객체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컴플렉스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이제 깊은 복사를 수행하라는 복사 생성자를 추가했다라고 한다면 그 복사 생성자에서는 어떤 일을 수행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기존의 C1이라는 객체의 내용을 복사받아서 C2라는 객체를 만들고자 했을 때 현재 C2라는 객체를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포인터 멤버가 아닌 멤버 변수는 그대로 그 변수의 값을 복사받으면 될 거예요. 내가 새로운 복사 생성자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새로 생성된 객체에 할당해주는 문장을 명시적으로 써줘야 될 거예요. 자, 더불어서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의 경우에는 그저 그 포인터 변수의 값을 그대로 새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에 대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이 대상 영역과 동일한 내용들을 별도의 공간에 생성을 하고 그렇게 생성되어진 객체 배열에 기존의 값들을 일일이 복사해주는 일들을 처리해주고 나서는 그 새로 생성되어진 동적 배열의 값을 유지하도록 처리해주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즉 C1의 포인터 변수는 1000번지, C2라는 객체의 포인터 변수는 2000번지라는 C1을 복사한 C2이지만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터 변수의 값을 똑같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인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이 영역의 내용이 똑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복사 생성자를 구성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는 경우는 객체 생성 시 자기 클래스 타입과 똑같은 기존의 다른 객체의 값으로 초기화되어지는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되어진다. 그 작업은 명시적으로 할당 표현이 됐던 함수 표현이 되었던 새로운 객체를 복사 생성해서 선언하는 구문이 처리되어질 때 호출되어지기도 하고 call by value에 의해서 호출되어지는 함수에서 함수의 매개 변수가 실인수 값으로 복사 생성되어질 때 일어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현재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return by value로 반환하는 함수가 반환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호출 측에 임시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복사 생성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고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지 않는 객체이다 라고 한다면 디폴트 복사 생성자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만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는 컴플렉스 리스트 클래스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깊은 복사를 하는 복사 생성자를 따로 제공을 해줘야지만 이런 세 가지 경우에서도 안전하게 객체를 복사 생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세 가지 경우와 다른 이 네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는 X, Y라는 두 개의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존재하는 X라는 객체에다가 Y라는 객체의 값을 대입해주는 대입 연산문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자, 앞서서 작성했던 이 구문은 C2라는 객체가 새로 생성되어지는 시점에 복사가 일어나는 데 반해서
이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X라는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네 번째 경우에는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복사 생성자가 관여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런 경우에 역시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얕은 복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뒤에서 다룰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즉 대입 연산을 내가 다시 재정의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동반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서 보면 어떤 클래스 객체가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고 그 포인터 멤버를 통해서 객체 외부에 동적 할당된 영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성자에서 동적 할당하는 일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소멸자를 두어서 객체 소멸 시 적절하게 동적 할당 해제하는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복사 생성자를 추가를 해서 객체의 복사 생성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뤄본 것이고, 하나 더 다룰 것이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 가지고서 대입 연산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지 않는 객체인 경우에는 소멸자나 복사 생성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의 오버로딩이 모두 다 필요 없는 경우인 거죠. 그냥 정의하지 않더라도 기본값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예제에서 컴플렉스 클래스에 다음과 같이 복사 생성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컨스트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인 것이죠. 현재 컴플렉스 클래스는 포인터 멤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멸자나 복사 생성자가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앞선 예에서처럼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는 시점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됐다라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복사 생성자를 추가하게 되어지면 기존의 대입 연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객체가 복사되어지는 일은 처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객체에 대한 내용을 현재 내 내용으로 복사하는 처리를 구성하도록 해봤습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 안에서 현재 C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C1 객체에 대해서 C 스타일과 C++ 스타일의 초기화 방법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보면 C1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에는 일반 생성자가, C2나 C3라는 객체가 생성되어질 때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3개의 객체가 모두 소멸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예제에서는 지역적으로 생성되어지는 C1 객체에 대해서 callby value로 호출되어지는 fn1이라는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즉 C1이라는 객체가 생성되어지고 나서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매개 변수 객체가 복사 생성되어지는 일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 제일 앞에서는 이 부분에서 일반 생성자 호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객체가 생성되어졌는지가 다소 불명확했었다라고 한다면 복사 생성자를 추가해 줌으로써 명확하게 매개 변수 객체가 복사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함수가 호출축으로 복귀하면서는 매개 변수 객체가 소멸되어질 것이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는 C1이라는 객체가 소멸되어지는 일을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세 번째 구성에서는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갖는 fn2라는 함수의 인수로 C1이라는 지역적인 객체를 넘겨보았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지역적인 객체가 생성되어질 뿐 함수 호출 과정에서 매개 변수 객체가 따로 생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함수 내에서 C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객체를 return by value에 의해서 호출축으로 반환해주기 때문에 함수의 반환값을 전달받기 위해서 호출축의 임시 객체가 복사 생성되어지는 일이 확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임시 객체 같은 경우에는 반환값을 전달해주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소멸되어질 것이요, 메인 함수가 끝날 때 C1 객체가 소멸되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환값을 갖는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의 반환 자료형과 같은 타입의 객체를 호출축에 마련을 해두고 그 객체를 통해서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실행 결과를 보면
C1 객체가 생성되어지고 나서 16번째 줄에 RES라는 객체가 일반 생성자를 통해 생성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17번째 줄에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콜바이 레퍼런스로 호출되었기 때문에 추가의 객체는 생성되어지지 않고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return by value에 의해 반환되어지기 때문에 호출 측에 임시 객체가 함수의 반환 값을 전달받기 위해 복사 생성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임시 객체는 RES라는 객체에 값을 대입해주게 되어지고 즉각적으로 소멸되어질 것이요. 메인 함수가 끝나고 나서 RES라는 객체와 C1이라는 객체가 순차적으로 소멸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이 16번째 줄에서처럼 함수의 반환값을 미리 지정한 객체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값을 전달받음과 동시에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return by value에 의해서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전달받기 위한 객체가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복사가 한 번, 또 그 임시 객체의 내용이 반환값을 저장할 객체에 의해서 또 한 번 복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시 객체 없이 이 RES라는 객체가 직접 복사 생성되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